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탐구죠. 두 번째 탐구의 세 번째 문제부터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52,349가 11로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 위의 등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2,000 여기다 써볼까요? 52,349는 이거는 조금 더 풀어서 쓰면 5 곱하기 10,000 더하기 2 곱하기 1000 더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10, 100, 1000만 이런 순서대로 주어진 이 숫자랑 이제 11과 이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10은 11 빼기 1이고요. 100은 한편 99 더하기 1, 1000은 1001 빼기 1, 만은 9999 더하기 1 이렇게 11의 배수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보면요. 만은 5 곱하기 9999 더하기 5로 쓸 수가 있고요. 1000은 2 곱하기 1001에서 2를 뺀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300은 3 곱하기 99 더하기 3이고요. 또 40은 4 곱하기 11 빼기 4 그리고 마지막으로 9는 그냥 9죠. 9는 그냥 9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초록색은 이제 11의 배수입니다. 이만큼은 11의 배수고요. 결국 이제 주어진 숫자를 우리가 11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1의 자리부터 할까요? 1의 자리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 순서대로 더하고 빼고를 반복해서 얻은 숫자가 결국 11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5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9 하면은 이것이 1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11의 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2,349가 1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1로 직접 나눠보지 않아도 이제 각 자리수를 이제 홀수 번째는 플러스를 하고요. 여기는 플러스 그리고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해서 이제 이렇게 더하면요. 그 11로 나눈 나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11의 배수 판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의 거듭 제곱을 나열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0이고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숫자들을 우리가 7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한번 순서대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은 우리가 7로 나눈 나머지는 7 더하기 3이고요. 100은 7로 나눈 나머지가 7, 14 하면 98이니까 더하기 2가 되겠네요.
1000은요, 1000 같은 경우에는 7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7 곱하기 142 하고 더하기 6이 되겠죠. 더하기, 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은요, 만은 7 곱하기 28 하고 나머지가 4가 되겠고요. 네, 10만을 해볼까요? 10만은 7 곱하기 14,285 하고 나머지는 5가 되겠습니다. 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제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네, 100만입니다. 100만은 7 곱하기 14만 2857 하고 이제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이제 1000만은 네, 1000만이죠. 1000만은 다시 하면은 7 곱하기 142만 8571 하고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규칙을 파악을 했나요?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계속 더 반복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나머지가 다음과 같은 6개가 순서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3, 2, 6, 4, 5, 1 다음에 다시 이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3, 2, 6, 4, 5, 1 이것이 순서대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의 규칙은 종합을 하면은 3, 2, 6, 4, 5, 1, 그 다음에 다시 3이 되고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 이것이 3, 2, 6, 4, 5, 1 이런 순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이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숫자에서 우리가 10을 곱한 것이 뒤에 숫자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쓴 대로 쓴 것을 생각하면 앞에는 결국 이제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을 예로 들면 이제 100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10 곱하기 10인데요. 그런데 우리 10은 이미 7 곱하기 1 더하기 3의 10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을 7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는 7 곱하기 10이고 뒤에는 3 곱하기 10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나머지만 10으로 곱한 것을 다시 3으로 다시 7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거는 다시 생각해보면은 3 곱하기 10은 3 곱하기 7에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앞에 나머지에서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3을 7로 나눈 나머지 이것이 뒤에 숫자를 얻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3, 3은 9에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요. 2, 3은 6이고요. 6, 3, 1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 4, 3, 12, 나머지 5, 5, 3, 15, 나머지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규칙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토론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구체적인 예, 52,349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숫자가 11의 배수인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비슷한 이제 관계가 있는 두 번째 활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활동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계산할 것이 이제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만 이제 시간을 들이면은 이제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미리 채워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결국 2의 지수로 나타나는 숫자들을 이제 차례로 쓴 것인데요. 처음에 이제 2부터 시작해서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써 나가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2의 50승까지 한번 이제 채워 보기를 바랍니다. 채워보고 이제 쭉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이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첫째 자리 숫자와 마지막 숫자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숫자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자리를 살펴보면 2, 4, 8, 6, 2, 4, 8, 6 하고요. 다시 512니까 2, 1024, 2048, 4096, 8192, 16384, 32768, 65536 이렇게 2486이 이제 이 패턴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355만 4432 2의 25승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2가 나오고요. 그래서 끝자리는 2486, 2486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와 같이 이제 마지막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눈치를 챘겠지만 주어진 숫자를 10으로 나눈 마지막 숫자는 10으로 나눈 나머지이고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이제 실수로 녹화를 한다고 설명을 다 했는데요. 그것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새롭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는 패턴이 2486, 2486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계산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2 곱하기 2를 10으로 나누면 4. 나머지가 4죠. 4 곱하기 2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8. 8 곱하기 2를 10으로 나눈 게 나머지 6. 6 곱하기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자리의 패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 자리를 제가 계산을 한 것을 적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조금 작게 보면 우리가 작게 보면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미리 채웠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한번 첫째 자리를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자리는 248136, 248136, 1251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248136, 1251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48, 136, 1251, 248, 136, 1251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2의 46승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것의 첫째 자리가 7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처음으로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2의 46승에서 처음 생기는데요. 그래서 2의 46승의 첫째 자리는 7이다. 또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더 해나가면은 2의 53승은 첫째 자리가 원래 같으면 8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수를 나열해서 이제 많이 써보고요. 그 규칙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추측한 규칙이 항상 이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측한 숫자의 패턴을 반드시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첫째 자리의 패턴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패턴은 이제 정확하게는 성립하지 않는 이제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는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작위에 가깝게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첫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작위에 가깝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1부터 이제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제가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의 1승,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1000억승까지 이렇게 1000억 개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거기에 첫째 자리를 2, 4부터 2의 1000억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에는 이제 2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1000억 개의 숫자가 이제 1000억 개의 한 자리 숫자가 여기에 나타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다 잘 비교하면은 여기서 이제 첫째 자리로 가능한 숫자는 1부터 9까지인데 1부터 9까지의 개수가 이제 여기서 이 중에서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 숫자는 이제 다시 말하면 2의 n의 첫째 자리는 처음에 한 40개만 보면 뭔가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n이 충분히 클 때는 n이 예를 들어 1000, 만 아니면 더 커서 이렇게 1000억, 1조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가 되면은 첫째 자리는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무작위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래서 무작위라는 말을 쓰고요. 또 우리가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숫자가 이제 거의 1부터 9까지 차이가 없으니까요.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수의 나열을 관찰해서 패턴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실제로 추측이 꼭 옳지는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이러한 예를 알아보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탐구와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탐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성냥개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냥개비를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수의 적당한 배수만큼 상대방의 성냥개비 무더기에서 상대방의 개수가 자신의 개수보다 더 작아질 때까지 없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냥개비를 모두 없앤 사람이 이긴다고 할 때요. 이제 이기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럼 이 규칙을 한번 연습을 다음 문제들을 통해서 이 규칙을 조금 더 세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갑이 3개에 을이 6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더 적기 때문에 이제 을의 성냥개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배수만큼 이제 없앱니다. 없애는데요. 이제 갑은 을의 성냥개비를 3개씩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을을 3개 없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3개를 없앨 수가 있는데요. 갑이 3개에 을이 0개. 그래서 갑이 을을 모두 없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갑이 이기고요. 갑이 이기고 남아있는 성냥은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3개가 있고 을이 8개가 있네요. 그러면 갑이 이제 또 을의 성냥개비를 3개씩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없애고 또 3개를 없애면 을이 이제 2개까지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을이 2개가 될 때까지 갑이 없앱니다. 그러면 이제 을의 개수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을이 갑의 성냥개비를 없애 나갑니다. 갑의 성냥개비를 1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을은 그대로 2개. 그러면 다시 이제 갑이 을의 성냥개비를 하나씩 없애서 이제 다 없어질 때까지 없애면요. 결국 이번에도 갑이 승리하고 남아있는 성냥개비의 개수는 1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갑이 8개, 을이 12개의 성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기고 이겼을 때 남아있는 성냥개비는 몇 개가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8개를 을에게서 없애면 을의 4개가 되고요. 이제 을이 4개에서 4개를 가지고요. 갑의 성냥개비를 4의 배수만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갑의 성냥개비를 모두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을이 승리하고요. 남아있는 것은 4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에게 남아있는 성냥개비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나요? 이 4번째 예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그 패턴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이 87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을이 23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이제 성냥개비를 더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이 이제 갑의 성냥개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의 배수만큼 없앨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9개까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값은 이제 값에게서 남은 성냥개비의 개수는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값이 이제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의 성냥개비를 18개 없앨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을이 값의 성냥개비를 15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값이 을의 성냥개비를 3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을이 성냥개비를 2개 없애고 값의 성냥개비를 2개 없애고 마지막으로 값이 을의 성냥개비를 모두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때 이기는 사람은 값이 되고요. 이긴 사람에게 남아있는 개수는 1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는 그 패턴을 이제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긴 사람에게 남아있는 성냥개비의 개수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긴 사람에게 남아있는 개수는 결국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냥개비 개수의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냥개비 개수의 최대 공약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8하고 1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공약수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가 4다. 우리가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이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숫자가 아주 커지면은 이제 소인수 분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가 크면 소인수 분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인수 분해가 어려운 두 숫자가 있을 때 그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성냥개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고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성냥개비를 적은 개수를 가진 사람이 그 배수만큼 상대방 것을 없애고 남은 나머지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럼 그게 0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머지가 생기면은 다시 반대로 배수만큼 나누고 나머지 다시 적어지면은 배수만큼 나누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서 마지막에 남는 숫자 그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번 토론의 2번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미리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냥개비의 개수는 최대 두
사람이 가진 성냥개비 개수의 최대 공약수다라는 것이고요. 네, 첫 번째 토론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갑은 성냥개비 2개를 가지고 있고요. 을은 성냥개비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요. 갑이 이기는 경우와 을이 이기는 경우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을이 가진 성냥개비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갑이 가진 성냥개비 개수가 이제 2개고요. 자, 지금 을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을이 만약에 짝수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갑이 한 번에 을의 성냥개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이제 승리하겠고요. 그런데 갑이 2개를 가지고 있고 을이 홀수를 개를 가지고 있다면요. 갑이 이제 을의 성냥개비를 다 없애지만 1개까지 이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을이 갑의 성냥개비를 모두 없애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을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이 짝수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갑이 승리하고 홀수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을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3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다이하드 3라는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네, 조금 옛날 영화기는 하지만 이제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와 그 동료가 이제 악당이 출제하는 문제를 하나씩 이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이먼이라는 악당이 이제 이제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저울로 두 사람을 이제 데려가고요. 여기에 이제 물통이 하나가 3리터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5리터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물통에 눈금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저울 위에 정확히 4리터의 물통을 4리터의 물이 담은 4리터의 물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폭탄이 터진다. 이것이 악당이 출제한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입을 해서 한번 이 2가지 물통을 가지고 4리터의 물을 한번 얻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방법은 4리터의 물을 얻는 방법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가능한데요. 이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먼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먼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4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제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다시 해볼까요? 3리터에다가 3리터가 있고 5리터가 있는데요. 3리터에 먼저 물을 채웁니다. 3리터에 먼저 이제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고요. 네, 이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써볼까요? 3리터에 먼저 물을 채우고 이 3리터의 물을 5리터로 이제 옮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완전히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리터에 이제 3리터만큼 이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3리터에 물을 채웁니다. 3리터에 물을 채우고 5리터에는 3리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3리터의 물을 5리터의 그 통이 꽉 찰 때까지 이제 5리터의 물을 채웁니다. 5리터의 통에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5리터의 통이 이제 꽉 차게 되고요. 3리터에는 이제 1리터의 물이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3리터 이제 5리터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3리터의 물은 그대로 놔두고요. 5리터들이에 있는 물통의 물을 모두 버립니다. 이거를 버립니다. 버려서 이제 빈 통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리터의 3리터에 들어있는 이제 물은 1리터였습니다. 1리터의 물을 5리터에 옮기고요. 옮기고 3리터의 통에 물통을 이제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서 네, 5리터의 물에는 1리터가 들어있습니다. 가득 채워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3리터 통에 들어있는 물을 5리터에 이제 모두 부으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4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단계가 이제 길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4리터의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3리터의 물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비슷하게 방법을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3리터만큼의 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0리터와 12리터들의 물통을 이용해서 3리터의 물을 얻을 수 없는 3리터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데요. 그 여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10리터와 12리터의 눈금이 없는 물통을 이제 물통에는 여기에는 이제 물을 가득 채우거나 이제 한 통을 다른 통으로 옮기거나 이제 아니면 들어있는 물을 완전히 버리거나 이런 것밖에 우리가 이런 행동밖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3리터의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물통의 들이가 모두 짝수이기 때문이죠. 짝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통에 물을 채워 나간다면 남아있는 물은 항상 짝수만큼의 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에는 3리터나 아니면 5리터나 7리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짝수리터만큼의 물만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최대 공약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물통의 그 들이의 최대 공약수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은 이제 60간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토론은 이제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소 공배수와 그리고 최대 공약수가 이제 조합된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제
12지지와 10간이 이제 동시에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려면 우리가 6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번의 간지가 있는데요. 60은 10간과 12지지를 곱하지만 이런 120개의 간지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간이 이제 갑의 경우에는 이제 12지지에서 축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축 이런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간지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지 않는 간지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그것은 이제 두 번을 빼줘야, 두 개 중에 한 개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60간지가 생긴다라는 이제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간지의 이것이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이 다소 길었습니다. 이번 영상을